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클라리다라는 분인데요. 리처드 클라리다는 현재는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파웰 연준 의장 밑에서 연준 부의장을 했던 인물입니다. 그런데 이 전 부의장을, 그러니까 연준의 부의장을 지냈던 현직 그 경제학 교수가 오늘 학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보 연구소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이런 발표를 합니다. 앞으로 1년 뒤, 지금부터 1년 뒤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3.5% 혹은 그것 이상 됐을 것이다. 그러니까 최소한 3.5%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. 1년 뒤면. 그리고 그 1년 뒤 그 시점, 그러니까 2023년 5월이 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%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이 거기에서 또 한 1% 정도를 더 이자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 3%를 물가 상승률을 2%대 물가 상승률로 더 낮추게 할 거다. 결국에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3.5%에서 4.5%로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이 내년 이맘때 벌어지게 될 거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원래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죠. 저희가 올해 말까지 맨 초기에는 1.75%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다가 이게 지금 사정이 지금 바뀌고 3월 달 인플레이션이 8.5% 올랐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바뀌었죠. 그래서 0.5%포인트 금리를 어제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올해 말쯤 되면은 아마 2.5%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다.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6월 달에도 또 한 번 0.5%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0.5% 올리느냐 0.25%를 올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0.5%든 25%든 하여간 올릴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, 그러니까 올해 안에만 한 5, 6번 정도는 충분히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미 예고가 돼 있던 부분이었고요.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2.5% 이상은 가 있을 것이다. 그게 이제 내년도 계속해서 그런 식의 행보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 5월쯤이면은 3.5%는 가 있을 거다.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,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저희가 꼭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식량 문제라는 거,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제 이 클라리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식량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순전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력 시장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. 이제 그것이 하나고요. 지금 노동 시장은 지금 노동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실업률이 3.6%로 나왔습니다. 3.6%, 지난달에도 3.6%였는데 이번에도 3.6%. 그런데 이 3.6%가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숫자인 게 뭐냐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는 일자리가 42만 8천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따지고 보면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오히려 한 달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용 안정이 잘 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고요. 이렇게 이제 인력 시장이 빠듯하니까 임금을 올려야 되고 물가가 올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생산 자체가 지금 확 줄어들어 있고 비료 생산도 줄었다. 다 보도해드렸었죠. 비료 생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40% 정도가 줄어들었고요.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비료만 지금 나오고 있고 농경지 지금 농작하는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도 예전에 했던 농경지에 비해서는 한 60%만 지금 농작을 하고 있다. 이런 식의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농산물이 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결국엔 또 물건이 옷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
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인력 시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식품 시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된다면 에너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건값을 계속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못 잡으면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. 제가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걸 좀 보여드렸으면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.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, 70년대부터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, 2010년대, 2020년대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, 지금 5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그 가장 높은 피크점을 쳤던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사이, 그때가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. 그 오일 쇼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한 고금리 정책을 펼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 겁니다. 이게 하루아침에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려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상황이 좋아져 갔는데 리세션이 왔을 때 이제 갑자기 푹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또 이제 완전히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또 왔었죠. 지금 그거를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50년, 60년 역사에 지금처럼 금리가 낮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사실은 좀 부담이 없는 겁니다. 훨씬 더 많이 올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은행 이자야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. 은행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오히려 예금하시는 분들, 돈을 저축하시는 분들은 은행 이자 올라가면 오히려 좋죠. 뭐 옛날에는 1%도 안 줘가지고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고민했는데 뭐 은행 이자가 뭐 3% 4% 준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돈 은행에다 넣어놓고 은행 이자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죠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량 문제, 에너지 문제 해가지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는 이런 문제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게 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나면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안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. 이달 안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시장이라도 바로 잡혀지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은 좀 잡힐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뭐 9월, 10월까지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가를 지금 올리는 이 정도 금리 가지고는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이거는 일자리 지표인데요. 일자리는 이제 팬데믹 터지기 전 상태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2개월 연속 매월 4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12개월 연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. 상당히 건강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. 이거는 뭐 아직까지 팬데믹 전보다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제 실업률로 보면은 팬데믹 전이나 지금이나 실업률은 오히려 비슷한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팬데믹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팬데믹 이후에 겁나서 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겠다.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일터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숫자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업률이 팬데믹 전 수준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자리 수는 줄어들어 있지만.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.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것이 이제 6월 달에 FOMC가 모임을 가지고 또다시 인상하는 거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음 주에 지금 발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. 일각에서는 두 자리 숫자 인플레이션이 나올까 봐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임금이 올랐죠. 인건비가 4월 달에 인건비가 5.5% 올랐답니다. 평균 5.5% 증가했는데
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은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니까 3월 달에 평균 임금이 5.6%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은 8.5%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왔죠. 그러니까 열심히 더 벌어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. 평균치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평균치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. 근데 지금 4월도 일단은 인건비가 5.5% 올랐다라는 보고가 오늘 나왔고요. 다음 주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물가 상승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아마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뭐 8%에서 10% 정도 충분히 그 사이 물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간 경제 뉴스는 요즘 보면 볼수록 그냥 맥 빠지는 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